전화같이. 한번만 더 다루자고. 자, 이걸 보고 만들 수 있는 삼각함수 몇 종류가 있다고? 세 종류가 있어. 사인 함수, 그리고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가 있게 되고, 그 세 종류의 함수를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말하는 방법을 증명으로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하자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지. 여러분들 이거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왜 삼각형이라고 부르면 대답할 사람이 있나? 대답할 사람 없어. 각이 세 개야. 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를 원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그걸 왜 원이라고 불러야 돼? 그렇게 어떤 도형이든 뭐든 간에 정의가 나타나게 되면 그 정의를 이유로 해서 약속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함수도 이 삼각함수를 제일 못하는 친구들의 뭐라고 해야 돼? 난관이 뭐냐면 선생님은 지금 사인 함수를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이렇게.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면 사인 함수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구나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왜 얼분의 y가 사인 그건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이니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로 지정되어 있는 그 약속에 맞게 우리가 앞으로 풀겠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분의 y 얘는 얼분의 x로 x분의 y로 대답을 하게 된다. 이게 함수야. 함수라는 건 집어넣는 값이 있고 나오는 값이 있어야 되는 거 맞나? 이때 집어넣는 값, 이 세타라. 바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세 종류 삼각함수의 정의역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고. 그러니까 동경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답하는 그 결과가 다 달라질 거거든. 그렇게 정해진 동경이 있게 되면 그에 맞는 사인 값 하나로 나올 거고 코사인 값 하나로 탄젠트 값 어느 지정된 동경 하나 때문에 사인 값이 여러 개 나온다? 그렇지 않아. 동경 하나당 그에 맞는 삼각함수의 정답들은 하나씩만 나오는 말 그대로 함수가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치역이 되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한참 뒷얘기긴 할 건데 그렇게 내가 저런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종류에 해당하는 함수들을 만들 때 우리 함수에 제일 익숙한 게 정역에 x를 대입해서 그리고 그때 나오는 치역을 y라 대입해서 선생님이 아까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x와 여기 있는 y가 지금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x하고 y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는 거 없는 거? 관련 없는 거야. 지금 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대답할 때 이런 좌표들을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여기에 있는 x는 저기에 있는 x좌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라고 이거? 세타를 말하는 거라고. 맞아.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저기서 뭘 말하는 거게? x분의 y라고 읽어낸 그 값이 여기에 적히는 거야. y가 적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수를 제일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x를 정역으로 y를 공역 또는 치역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제일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함수 지식을 이제 곧 배우게 되는 거고 지금은 별거 없어. 이거 그냥 외우면 돼. 정의니까 외워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 더. 이걸 외우되 여러분들한테 직접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 어떤 정의역을 줬을 때 어떤 동경을 특정하게 여러분들한테 지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정답을 원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특수각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오게 돼. 특수각이 아닌 것들은 못 찾을 테니까 여러분들 당장 이거 못 찾잖아. 여러분들만 못 찾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못 찾아. 40도로 이루어진 봐봐 삼각비로만 한번 얘기해볼까? 삼각비로 했을 때 여기가 40도 여기가 5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있대. 이때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비율이 몇 대 몇 대를 쓰는지 내가 알게 뭐야?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특정 비율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특정 비율이 안 나오는 것들은 R이 누군지 Y값이 누구인지 X값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문제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한 동경을 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세 종류의 삼각함수의 결과들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 문제들은 특수각에 대한 질문이 많겠지. 그럼 그때는 따로 변들의 길이비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아주 빠른 속도로 대답할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일 거고. 자, 말했듯이 여기 있는 건 R값뿐만 아니라 X좌표, Y좌표가 모두 양이니까 1, 4 보면은 모든 삼각함수의 값이 양의 값. 2, 4 보면은 Y좌표가 양인, 그러니까 사인 함수가 양의 값, 탄젠트 함수가 양의 값, 코사인 함수가 양의 값을 띄게 될 것이다. 그치? 그래서 어떤 동경에 대한 어떤 삼각함수의 결과를 묻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양일지 음일지는 이런 좌표들의 부호를 보고 얘들아. 이런 부호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대답만 해주면 돼. 하지만 선생님이 방금 말했듯이 부호를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런 동경들을 일일이 표현해서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거지.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 동경이 몇 사분면인지 파악이 된다면 그 사분면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양의 값을 갖는 거, 어떨 때는 음의 값을 갖는 거, 여기서는 누가 양이고 누가 음인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삼각함수의 관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용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한번 바꿔볼까? 코사인 세타가 누구냐? R분의 X를 말하는 거야. 사인 세타를 누굴 말하는 거냐? R분의 Y를 말하는 거래. 그러니까 사인을 코사인으로 나눈 값에 대한 결과물은 R 약분하게 되면 X분의 Y만 남게 되는 거고, 그 X분의 Y가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삼각함수의 한 종류지. 탄젠트 세타의 값이 된다는 거.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의 결과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결과는 항상 탄젠트 세타로 계산이 된다. 여기서 하나의 팁을 주자면 모든 삼각함수 관련 연산 문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정리를 해야 된다, 또는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아니면 결과가 도출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간단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연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문제 어딘가에 탄젠트 세타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 탄젠트를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변형을 해라. 그냥 보기만 하면 탄젠트 하나로 적는 게 더 편해 보일 수 있어. 그런데 문제 풀 때 이 탄젠트라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연산하기보다는 코사인과 사인 위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야. 꼭 기억해놔. 100%는 아닐지라도 100문제 중에 최소한 99문제는 탄젠트 형태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나중에 좀 더 수준 높은 삼각함수의 지식을 배우게 되면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지금 적어도 여기 단원에서만큼은 항상 코사인분의 사인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고. 하나 더. 이건 중학교 때 했을지도 모르겠어. 선생님은 잘 모르겠는데. 자, 이거 한번 유도해볼까? 사인이 누구냐? R분의 Y야. 그럼 사인 제곱은 R제곱분의 Y제곱 말하는 거, 코사인 제곱은 R제곱분의 X제곱 말하는 거, 계산하게 되면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말하는 거. 그런데 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냐? X, Y와 0, 0을 연결한 두 점 사이에 거리의 제곱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야. 맞지? X-0의 제곱 더하기 Y-0의 제곱. 그러니까 얘랑 0, 0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를 제곱한 거니까 이 분자가 이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적혀있는 관계처럼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팁이 있어.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형태가 나온다면 그걸 1로, 어떨 때는 또 어떨 때는 자, 선생님 바꾸는 방향을 말해볼까? 이런 모양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걸 1로 정리하는 능력. 사인 제곱 세타를 필요에 따라서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사인 제곱 세타로, 코사인 제곱 세타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또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심지어는 이건 아예 여기다가 적으면 따로 적을게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이 숫자를 필요에 따라선 이렇게 바꿔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간혹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 보기 좋거든. 그런데 그게 문제를 풀 때 저렇게 변형이 돼서 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억지 한번 부려볼까? 자, 이렇게 됐어. 이거 뭐 마땅히 방법 없지. 그런데 이걸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의 합으로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얘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제곱 쓰니까 안으로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죠.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다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제곱근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배웠다면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거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나오면 되는 거겠네. 이 계산의 결과가 양의 값이라면 그냥 나오면 되는 걸 거고, 만약에 제곱과 제곱근을 없애면서 밖으로 나와야 되는 이 숫자가 음의 값이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게 해주면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정리할 때 이걸 보라고. 이렇게 생긴 숫자를 얘처럼 바꾸는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리고 그런 문제가 많지도 않고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 위주 아니겠나?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것들 위주일 텐데 그 와중에 1이라는 것을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되 얘들아, 이걸 진짜 어떤 쪽으로 이해해서든지 다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들한테 나갈 진도는 여기까지만이고 한번 문제를 좀 풀면서 감을 익히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선생님이랑 320번 같이 말해볼까? 320번. 자, 1번 정답 6분의 파이. 2번 정답 12분의. 자, 이런 것들은 특수각이 아니지. 특수각이 아니야. 선생님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답을 빨리 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빨랐으면 좋겠어, 정말. 그리고 라디언이라고 하는 단위는 생략 가능한 거니까 생략 가능하다고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생략하자. 거의 대부분이 생략이 돼서 나올 테니까. 두 번째 문제가 이건데, 맞나? 이것도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게 165도가 150도까지는 30도 단위로 움직이는 거고 30도에다가 15도만 더 있으면 165도가 완성이 15도면 30도를 6분의 파이로 했으니까 15도면 12분의 파이로 계산해서 하면 되겠군 하겠지. 그치? 그렇게 계산하면 어느 정도 좀 속도감 있게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냥 이건 라디언으로 바꿀 때 얼마를 곱해서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계산하는 걸 추천. 어쨌든 기준이 뭐니? 파이 라디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각 180도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바꾸는 과정에서는 파이분의 180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과정이었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그게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미리 비례식을 만들어서 풀고 있는 과정을 축소해서 말해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천천히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내가 빠르게 하길 바라는 건 아니니까
대신 3번은 빨라야겠지? 얼마? 마이너스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4번도 빨라야겠죠? 135. 135도. 5번도 빨라야겠네?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120도. 6번은 천천히 해줘. 이거 3이라는 숫자는 라디온 말하는 거 맞니? 그럼 3이라고 주어져 있는 이 라디온 단위의 각을 도단위 60분법으로 바꿀 때, 라디언을 60분법으로 바꿔줄 때, 호드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각을 60분법 단위의 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얘를 곱해주는 거 맞고, 그래서 곱하기 되면 얼마? 8분의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렇게 해서 특수각은 빠른 전환이, 그런 특수각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 라디언과 도 단위를 두 개를 쓰고 있는 새로운 각각의 다른 각 단위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 사실은 특수각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속도를 좀 더 선생님은 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고. 자, 322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프린트를 줬나 안 줬나? 저 문제가 없어. 복사하는 거는 그것도 안 가져왔네. 자, 322번 풀 때 제일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게 뭘까? 응? 뭘로 단위 단위를 통일시키면 비교가 쉬울 거잖아, 그치? 단위가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비교가 힘든 거겠지. 자, 지금 여기 두 개 단위가 성립되어 있는 이 두 개의 각의 표현은 단위가 누구다? 라디언이야. 맞지? 라디언이니까 뭐 얘를 라디언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겠네. 하나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라디언을 바꾸려면 얼마를 곱해서? 180. 파이분의 180이야, 180분의 파이야. 180분의 파이가 맞겠지. 그래서 얘 얼마?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 맞을까? 그러니? 그럼 전부 단위가 같아진 상태니까 이제 크기대로 비교를 해주면 되겠어. 누가 제일 큰 20개?
누가 제일 큰 수야? 3분의 파이가 더 큰 수지. 얘보다 큰 수가 맞아. 파이가 어떤 수인데? 원주율 말하는 거잖아. 3.14 어쩌고저쩌고 나가는 수를 말해. 그러니까 약 얘는 정확한 수, 어떤 우리가 참값을 구할 수는 없어도 얘보다는 크다는 건 확인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3분의 파이가 가장 큰 값. 그 다음 누구? 1. 그 다음에 180분의 파이가 가장 작은 값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 라디오로 표현하는 게 쉬운, 어려운 사람들은 이걸 다 60분법으로 바꿔도 돼. 이렇게. 1도. 이거는 파이분의 180. 얘는 느리면 안 되지. 60도. 맞아?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지금 비교거리가 안 되는데 이거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느 근사값이라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누구로 집어넣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3.14 어쩌고저쩌고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잊지 말라고. 우리가 호도법이라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라디언 단위의 각을 쓰고 있었던 그 기준이 이거였다고. 그리고 그걸 회전을 걸어서 전체 원의 둘레까지 돌릴 수 있는 이걸 원의 둘레를 표현할 때 사용했던 예로 얘기를 했었던 거. 그때 사용하는 파이가 원주율이야. 원주율. 3.14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그 무리수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근사한 크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 각이 대충 57점 몇 ton가 나와.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1라디언이라고 하는 부채꼴의 반지름과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같게 표현되어 있는 그 1라디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각의 크기가 실제로는 확실하지가 않아. 요 정도로 표현이 된다. 50 몇 도 정도. 아무튼 단위만 가까이지면 뭐 금방 비교해줄 수 있었던 문제니까 한 문제 더. 324번 정답 찾아보세요.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이게? 3번. 다르게 생각한 사람. 저 2번이 이거 정답 2개 줘. 2번, 3번이 둘 다 틀렸어. 2번 올바르게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회전 먼저 걸어주고 얼마큼 돌아와야 돼? 270만큼 돌아왔어야지. 그리고 만약에 개수를 표현한 걸 정답으로 인정하고 싶었다면 플러스 90이 아니라 뭐로 갔어야 돼? 마이너스 90으로 갔어야 돼. 이렇게 돌리는 걸 말하는 거야. 일반 각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것만 유일하게 정답이라고 체크를 해주는 게 맞고 이걸 만약에 이쪽 음해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일반각의 표현 방법에는 어울리지 않아. 여기가 조건이 뭐였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각의 범위가 0부터 360 전까지였어. 그러니까 틀린 거야. 3번도 틀렸어. 3번은 얘보다는 표현이 그래도 좀 잘 됐네요. 2번은 아예 틀린 말인 거고 지금. 3번은 회전 걸어주고 난 뒤에 음의 방향으로 45도만큼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건 아니야. 지금 이 동경을 표현하고 있는 방법은 맞지만 일반각의 표현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일반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방금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이거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양의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 몇 도로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115.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맞겠죠. 문제가 의도하는 게 뭐였는지 모르겠네.
느낌으로는 문제의 정답이 2번으로 나와 있을 것 같아요. 2번은 아예 풀린 말이니까. 그런데 일반각은 이런 표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329번 시작해보겠습니다. 329번. 여러분들 낚이지 않게 한마디만 할게요. 3, 4분면에 표현될 수 있는 동경은 우리가 중학교 때 알고 있었던 180도와 270도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180도와 270도 사이도 좌표평면 위에 표현된다면 3, 4분면의 동경이 될 수 있지만 항상 말하듯이 우리는 이제 일반각이라고 하는 각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게 돼. 그 3, 4쪽으로 표현되는 동경이 나타내고 있는 공간의 크기, 각의 크기가 회전수가 없다면 180과 270도 사이가 맞겠지만 이제 거기에 엄청난 회전이 걸려. 양의 방향이든 음의 방향이든. 그런 회전까지 감안할 수 있는 일반각으로 3, 4분면의 각을 표현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뭐 2분의 세타든 3분의 세타든 해야 된다는 거지. 절대 180과 270 사이에서만 생각을 하지 말란 뜻이야. 3, 4분면의 각이 걔네들만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자, 실편 볼까? 선생님 봐. 먼저 우리 아쉬운 풀이부터 한번 해보자고. 세타를 누가 누구 사이로만? 180과 270도 사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친구들. 이거 3, 4분면의 각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그랬나 선생님이? 3, 4분면의 각은 맞지만 이것 말고도 3, 4분면에 위치할 수 있는 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각들이 있어. 그치? 그 각을 문제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각이라는 걸 0부터 360으로 제한 걸지 말란 얘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럼 이거에 대한 3분의 세타. 그럼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60도.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90도. 그래서 60도와 90도면 여기와 여기 사이니까 3분의 세타가 나타낼 수 있는 동경의 위치는 1, 4분면 쪽 어딘가가 정답이 되겠구나 생각하기 쉽장이라는 거지. 근데 정답은 이게 아니야. 자, 확실하게 하자. 3, 4분면을 나타낼 수 있는 각은 180도 다음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데 그 180까지 가기 전에 회전이 얼마큼 되는지 모르니까 회전을 걸어주자. 얼마로? 이렇게 걸어주자는 거지.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 그럼 의미만 확인해볼까? n에 1을 넣었다는 건 무슨 뜻이니? 그치? 시초도까지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180과 270까지 사이까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n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n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음의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몇 회전 돌고 나서? 2회전 돌고 나서 1회전, 2회전 돌고 나서 다시 양의 방향으로 180과 270 사이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3, 4분면을 표현할 수 있는 각들이 많겠어. 그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일반각이라는 걸로 쓰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3분의 세타를 구할 때도 3, 4분면에 위치할 수 있는 모든 동경들을 이런 일반각의 형태로 표현하고 난 뒤에 그걸 3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3으로 나오면 얼마니? 120. 그럼 이거 몇 사비인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이유가 있지. n에다가 정수를 안 넣었으니까. 넣어봐야죠. n에 들어있을 때가 정수였던 거 맞나? 어떤 정수여도 상관없는 거 맞아? 그럼 정수 넣을 때마다 계속 다른 답 나오게 되는 걸까? 내가 막 0, 1, 2, 3, 4, 5 막 넣을 때마다 계속 얘네들이 나타날 수 있는 얘네들로 표현될 수 있는 그 사분면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 맞냐고. 바뀌게 되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예를 들면서 먼저 얘네들 0 넣어볼게. 누구와 누구 사이? 60과 90 사이. 1 집어넣으면 180과 180과 210 사이. 2 집어넣으면 300과 330인가? 300과 330 사이가 되겠죠. 3 집어넣으면 다시 60과 3 집어넣을 때 만들어진 각이 360 1회전 걸리는 거 맞니? 그럼 그 1회전부터 다시 처음에 나타났던 그 각이 반복된다는 얘기일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만 주구장창 반복되겠지. n자리 앞으로 어떤 점수를 넣던지 간에. 그래서 3분의 세타가 표현될 수 있는 사분면의 영역은 1, 4, 3, 4, 4, 4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질문이 뭐였어? 존재할 수 없는 거니까 어디? 2, 4분면이라고 정답을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 옆에 330번이나 331번도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한 문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우리가. 자, 63페이지 보세요. 자, 한마디만 잘 집중해서 들어봐. 333번 볼까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어떻게 한대? 그럼 세타와 6세타라는 동경을 표현하려면 시초선에는 어떤 반직선 하나가 필요하지. 그 두 반직선의 위치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았다는 얘기야. 자, 한번 어딘지는 선생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한테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세타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확실하게 표현해줄까? 자, 이걸 세타라고 할게. 그러다 문제가 말하기를 세타만 여기가 아니라 어디도 몇 세타도 6세타도 얘랑 동경이 어떻대. 그럼 이게 세타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6세타도 말하고 있다는 뜻 맞나요? 선생님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 6세타는 내가 표현하고 있는 동경을 6배만큼 더 키운 걸 말해. 그러니까 뭐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해가지고 이렇게 왔겠지. 또 봐. 낚이면 안 돼. 선생님은 세타를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 세타가 사실은 이만큼일 수도 있어. 그럼 지금 선생님이 요만큼 돌린 녀석을 몇 배 했을 때 6배 했을 때 6세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6배를 한 6세타라고 하는 동경이 처음에 세타를 표현할 때 사용됐던 동경이랑 어땠다고? 일치한데 아무래도 얘가 더 큰 각인 건 맞겠지만 얘가 최소한 얘보다도 더 회전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최소한 한 바퀴라도 더 따라 붙었으니까 이렇게 같은 위치로 동경이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맞아? 이럴 때 두 동경이 같은 선상에서 표현되고 있다면 이걸 계산할 때 들어보세요. 6세타하고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의 크기가 같다는 건 얘가 나타내는 회전과 얘가 나타내는 회전수는 같아 달라. 다르겠지. 맞아? 하지만 어쨌든 어떤 회전이든 한 바퀴든 두 바퀴든 세 바퀴든 돌아왔다면
거기에서 올라가고 있는 크기는 같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 그 말은 6세타라고 하는 동경에서 세타라고 하는 동경을 빼게 되면 뭐가 남을까? 6세타에서 세타를 빼게 되면 요만큼의 크기는 제거가 돼. 제거가 되면서 뭐만 남게 되느냐? 회전만 남게 됩니다. 그게 1회전인지 2회전인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겠죠. 다시 이만큼에서 일단 표현을 해봐. 여기도 6세타고 여기도 세타, 똑같은 6세타가 세타네. 그럼 빼면 이 두 같은 위치의 동경을 빼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 두 동경을 뺐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여기라고. 여기. 근데 우리 이거 0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모르는 거 아니야. 이게 0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0인지 320인지 720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맞아? 하지만 두 동경의 위치가 같다면 그 위치가 같은 두 동경을 뺐을 때의 결과는 분명히 이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맞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뜻이야. 그럼 계산하면 세타는 5분의 320이니까 얼마니? 72 n이 되는 거 맞고? 맞아? 그럼 문제 다시 볼까? 라디언으로 나왔네. 세타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누구와 누구 사이래? 0과 파이 사이만 쓸 수 있대. 그 말은 세타에 0과 180 사이만 넣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거겠지? 그래요? 그럼 지금 세타가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n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어떤 수? 정수. 맞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능한 정수들을 넣었을 때 이 범위로 나올 수 있는 값들만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0 넣었을 때 얼마? 정답이 아니야? 1 넣었을 때는? 2 넣었을 때는? 3 넣었을 때는? 사실은 3 넣었을 때, 4 넣었을 때도 정답이 돼야 돼. 근데 문제가 원하고 있는 세트의 범위가 얘네들 뿐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72도가 정답이라는 게 무슨 뜻이게? 72도가 정답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72도를 나타내는 세타의 몇 배를 했을 때? 6배를 했을 때 그 6배를 한 6세타도 72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게 될 거라고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낸 거야. 하나 확인만 하고 가자. 잘 봐. 자, 이게 지금 세트였어. 그럼 6세타는 6배면 몇 도를 말하는 거니? 432도 말하는 거 맞아? 432도에서 1회전 360도 빼면 얼마? 72도. 그러니까 72도를 세타라고 하고 있는 동경은 6세타에 대한 계산이 들어갈 때 360도에다가 72도만큼 올라간다고 표현.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면 1회전 들어간 이후에 72도만큼 더 올라간 이게 6세타도 될 수 있다 뜻이 되는 거야.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몇 도도? 144도도 실제로 그래. 144도 어디에 있게? 144도면 150도 좀 전이니까 이쯤에 이렇게 있는 거 맞아? 이거 몇 배 했을 때? 이거 6배 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6배 한 그 각이 나올 거잖아. 그 각 회전된다. 회전됐다가 남은 각 돌려주면 얘랑 똑같은 위치의 동경이 표현되는 각으로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게 정답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실제로는 이 제한 조건만 아니었으면 0과 180 사이에서만 내가 찾는 각이 아니었다면 정답은 몇 개게? 정답 몇 개? 엄청나게 많아. 무수히 많은 겁니다. 무수히. 여기다가 어떤 정수를 집어넣어도 다 정답이 된다는 얘기였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정답들 중에 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정답들로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얘처럼 대답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한 문제만 더 할게. 잠깐만. 일단 여기까지 풀고 선생님이 다음 잠깐 쉬었다가 푸는 요령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335번 봐봐.
자, 또 읽어볼게요. 누구하고 누가? 세타하고 5세타가 어디에 대한 대칭? 그럼 이 얘기겠네. 또 간다. 내가 이걸 세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눈으로 먼저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세타가 여기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어야 정답이 되는 건지 이쯤인지 어딘지는 몰라. 그냥 문제가 원하는 상황에 맞는 그림만 그려보자. 아, 선생님이 처음 했잖아 이거. 세타 6세타 했지. 근데 실제 세타가 몇 도 나왔어? 72도면 이런 저 동경으로는 정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실제로 난 이 정도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근데 그걸 우리가 먼저 판단을 못 하겠으니까 문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세타와 5세타의 관계를 한번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내가 얘를 세타로 잡았어. 이거랑 상대해야 되는 5세타는 이 세타라는 동경과 누구에 대한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이면 이쪽 반대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있어야 되는 거 맞나? 여기를 뭐라 보겠다는 거야? 여기를 5세타로 보겠다는 뜻이야. 다시 문제는 뭐라고 설명했어?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어디에 대한 대칭이다? 원점에 대한 대칭이네. 맞아? 그럼 지금 봐. 아까 풀었던 내용과 같은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지금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는 말은 이만큼의 공간의 크기랑 이만큼의 공간의 크기가 어떻다는 뜻? 같다는 뜻이야. 맞아? 그러니까 이 5세타에서 잘 봐. 5세타에서 요만큼이었던 세타를 빼주기만 하면 5세타에서 세타를 뺐을 때 만들어질 동경은 어디로 움직이느냐? 여기로 오게 됩니다. 여기로. 그럴까? 당연히 그러겠지. 아니 이만큼까지 갔다가 요만큼을 돌아오는 거야. 근데 요만큼이 요만큼이랑 같아.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야. 빼달라는 건 그 진행된 만큼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달라는 거 아니야? 돌아오게 되면 이쪽으로 오게 된다고. 동경의 위치가. 그럼 이 동경의 위치 몇 도 말하는 거야? 180도로 말하면 안 되지? 회전까지 감안한 180도. 일반각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돼? 360에 플러스 그냥 이번에도 그냥 60분 벌읍시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자. 맞아? 그래서 4세타가 얘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세타는 몇은? 90은 플러스 45도라고 말할 수 있게 돼. 그런가요? 그러냐 안 그러니? 그럼 저 n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수가 누구라고? 정수야. 그럼 세타 제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볼까? 누구 정답이게? 45도 정답이야. 또 누구 정답일까? 135도도 정답이야. 또 누구 정답일까? 225도 정답이고 하나만 더. 누구 정답이게? 315도. 또 없어. n자리에 음의 정수 넣었을 때 나오는 답들도 다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 중에 하나만 보여줄게. 해보자. 세타가 만약에 135도였을 때 하나만 해볼게. 135도면 2, 4분면 쪽에 있는 45도 위치에 말하는 동경을 말하는 걸 테니까 이게 세타였을 때 문제가 원하는 5세타 한번 표현해가보자. 5세타 675도면 361회전 제거했을 때 몇 도 남지? 315도 남는 거 맞나? 그러니까 5세타는 675도인데 세타가 135도일 때 그 녀석이 5배를 한 5세타는 675도고 675도는 1회전 걸어준 다음 몇 도만 더 가면 된다고? 그럼 675도는 1회전 돌고 90, 180, 270, 315까지 진행해 줄 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할게. 이렇게 표현되는 동경이 5세타가 된다는 얘기였다. 그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세타라고 하는 동경과 5세타라고 하는 동경이 원점에 대해서 무슨 관계? 대칭 관계에 있는 게 맞더라는 거지. 근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동경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고. 엄청나게 많아. 문제에서 받는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세타는 무슨가? 얘가 있는 정답을 누구로만 하자? 얘로만 하자. 질문은 그 45도로만 표현할 수 있는 누구의 값? 탄젠트의 값. 탄젠트의 정의 뭐였지 얘들아? x분의 y. x하고 y좌표 몰라도 되네. 왜? 무슨 각이니까? 특수각이니까. 몇 대 몇 대 몇이니까? 루트 2대 1대 1이니까 x분의 y에 대한 정답은 몇 분의 몇으로? 1분의 1로. 그래서 탄젠트 세타의 값은 1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어차피 특수각들은 왜 특수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삼각비를 대답할 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삼각함수에 대한 대답을 할 때 r과 x와 y의 관계, r과 x와 y의 관계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특수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라. 몇 개 안 돼? 몇 개지? 여러분들이 특수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삼각형 몇 개 있어? 2개밖에 없어. 직각이 변하고 30, 60, 90으로 만들어진, 그지? 1대 1대 루트 2b를 갖는 거하고 2대 1대 루트 3b를 갖고 있는 거밖에 없다고. 걔네들만 가지고 우리 문제 푸는 거야. 그 두 종류만 가지고서 웬만한 이런 특수각으로 주어져 있는 삼각함수 값에 대한 대답들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좀 쳤다가 지금 하고 있는 유형에 대한 풀이하는 요령?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읍시다. 오늘은 그냥 지도 여기까지만 나가시고. 근데 저 경험도 쪽 질문 받는 건 어디까지 나와요? 거의 다 반정도? 한 장만 나간다고? 빨리 잘 사귀고. 근데 아예 모르는 친구들로만 구성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1학년 동안도 같이 생활하면서. 세연이도 문과 쪽인가? 세연이는 언제나 외톨이지. 혼자 동화구라. 여기 저 윗반은 동화고 많은데 거기에 친구들이 있어? 거기 동화구 몇 명 정도 있니? 거의 다야? 한 명 빼고 다 동화고. 아 진짜? 한 명이 누구야? 그 지호요. 내가 아는 친구인가? 그 폭통랑 그 동호가 저까지 2명이었거든요. 이제 빼고 나머지 다 동화였는데 한 명도 있고. 그럼 거기서 민우의 위치는 어디였어? 거의 안 해줬죠. 거의 안 해. 동화 애들이 잘해? 그냥 뭐 솔직히 비슷한 것 같은데 잘하는 게 다 다른데 좀 뒤처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지호는 왜 거기서 버티는 거야? 숙제 안 해요. 아 지호가 그건가? 그 친구 약간 통통한 친구? 네 맞아요. 통통하다고 하니까 좀 그러네. 좀 살집이 있는 친구. 또 여기가 좋아요. 1년 열심히 했으니까 남은 2년 동안 잘들 해보자. 선생님도 노력할 수 있으면 좀 노력해볼 테니까.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선생님이 또 국어 문장 능력이 좀 딸리다 보니까 표현이 좀 싸구려틱할 수도 있어. 근데 두 동경, 그 동경의 이름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볼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풀었던 건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같이 표현되는 거지.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풀었었고, 쉬는 시간 전에 풀었던 건 두 동경이 서로
뭐 좋은 표현은 원점 대칭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더 자주 쓸 수 있는 말은 두 동경이 반대 방향. 맞지? 일직선 위에 있는 반대 방향으로 놓였을 때.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가 표현이 될 수 있어. 그런데 그 두 동경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두 동경을 덧셈이나 뺄셈을 통해 두 동경을 더하거나 빼. 근데 그 더하거나 빼는 건 문제 상황에 따라 달라. 어떨 땐 더해서 어떨 땐 빼서. 됐니? 그렇게 더하거나 빼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얻어내면 되냐면 이게 선생님의 한계예요. 선생님이 너무 예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두 동경을 더하거나 빼서 그 더하거나 빼서 얻어지는 그 동경의 위치가 X축의 양의 방향이든 Y축의 양의 방향이든 또는 X축의 음의 방향 또는 Y축의 음의 방향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각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것도 엄밀히 보면 특수한 각으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인 거지. 이렇게 뭐 반대 방향에 있다, 같은 위치에 있다, 또는 X축 대칭 관계에 있다,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 원점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모든 문제들을 확실한 건 덧셈이나 뺄셈을 해주게 되면 근데 문제마다 더해야 될 때가 있고 빼야 될 때가 있을 거야.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면 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게 덧셈이나 뺄셈을 통해서 이 위치로 옮겨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 위치로 옮겨진 동경을 반드시 무슨 각으로 표현하기? 일반 각으로 표현을 해주기. 됐어? 그럼 아까 두 동경의 위치가 같다고 그랬거든. 알파라는 동경도 베타라는 동경도 동경이 일치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두 동경을 뭐 했게 아까 두 동경을 뭐 했지? 뺐어. 빼면 어쨌든 이만큼 올라온 동경에서 똑같이 이만큼 올라온 동경을 뺄 거니까 그 뺀 결과는 이 선상에 놓이게 될 거라는 거지. 그치? 물론 그게 0일지, 360일지, 720일지 또는 라디온 다녔을 때는 0일지, 2파일지, 4파일지, 마이너스 2파일지, 마이너스 10파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쪽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봐. 만약에 두 동경을 더하는 선택을 했다면 알파라고 하는 동경에서 베타라고 하는 동경, 베타라고 하는 동경만큼을 올려줄 거야. 이게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을 더했을 때 나타나는 동경의 위치일 거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뺄셈으로 두 동경이 반대 방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 하나는 이만큼, 하나는 이만큼. 그런데 말하고 있는 이만큼이 이만큼과 같았기 때문에 이 크게 표현되어 있는 동경에서 작게 표현되어 있는 동경만큼을 제거하게 되면 이쪽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몇 개 안 남았어. 해볼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봐. 이번엔 두 동경이 X축 대칭인데 이번엔 두 동경을 어떻게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각각을 옮길 수가 있을까? 더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이만큼 진행된 베타라고 하는 동경에서 요만큼만 더 올려주면 두 동경을 더한 결과가 이쪽으로 옮겨지게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 더. 이번엔 Y축 대칭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번엔 두 동경을 뭐 해주면? 또 더해주면 여기에서 이만큼을 더 진행해주는, 그러니까 더해주게 되면 그 두 동경의 합이 180일지 540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 위치에 있는 동경의 위치 선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마지막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기 좀 그러네. 다른 형태로도 표현될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표현해주고 싶은 건 알파라는 동경과 베타라는 동경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일 때를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두 동경을 어떻게 할까? 더해주면 되겠지. 더해주면 베타에서 알파만큼만 더 진행을 해주면 그 더한 동경의 위치가 이쪽으로 옮겨지게 될 거란 뜻이 돼요. 그럼 저렇게 축에 걸쳐져 있는 동경으로 표현해서 그 표현된 동경을 일반각으로 전환시켜준 다음 문제가 원하는 표현에 맞게 진행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게 풀이요리 별거 없어. 대신 여러분들이 풀 때 꼭 이해를 해야 되겠지.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두 동경을 더하거나 빼서 더하거나 빼는 것도 둘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을 하게 돼 있어. 그걸 이럴 때는 더하고 이럴 때는 빼고 외우는 친구들도 많아. 근데 그거 외워서 할 게 뭐 있어 그게. 그냥 더했을 때 뺐을 때 어느 쪽으로 동경이 움직일 수 있는지만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더하거나 빼서 내가 원하는 내용이 뭐였냐? 축에 걸쳐져 있는 동경을 만들어주기. 그리고 난 뒤에 문제에 맞게 이제 풀어나가면 된다는 얘기인 건데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이 설명 안 한 내용을 한번 해볼까? 풀이 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야. 339번 한번 시작해보세요. 339번. 요새 날도 덥지도 않은데 1학년 보니까 장염 걸린 친구들 많던데. 음식물 좀 잘 가려서들 먹고 건강들 잘 신경 써. 그리고 여러분들 1년 후배들처럼 지금 코로나 몽창 다 걸려가지고 지금 면역력이 생긴 친구들과는 다르고 여러분들은 한참 조심해야겠지. 지금 뭐 거의 나라에서 뭐 방역 조심 안 하고 방역 패스도 사라진 거 알지? 내일부터 사라진대. 백신 미접종자도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걱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걸려서 고생한 사람들은 진짜 고생해. 선생님처럼 이렇게 무증상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뭐 열로 고생한 친구들도 보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조심하고 음식물 잘 먹고 신학기 시작했는데부터 아프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장염 얘기하니까 예전에 똥싼 얘기 했었나? 안 했어? 근데 대학교 다닐 때 강의실에서 똥싼 적이 있는데 장염 때문에 진짜 얼마나 진짜 놀랐던지. 장염인지 모르고 그냥 속이 아파가지고 선생님은 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대학 연교시 수업을 잡아서 시간표 수강시험을 할 때 연교시가 7시부터 수업이야. 사실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빨리 끝내고 당구 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날따라 배가 너무 아픈 거야. 뭘 잘못 먹었는지. 근데 강의실 들어갔는데 똥이 마려운 거지. 화장실 가서 똥 싸봤어. 설사 엄청나게 하고 똥을 싸고 들어갔는데 진정됐나 싶더니 이제 강의실 시작됐고 장염 독하게 걸린 사람 알 건데 이게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똥이 그냥 저절로 나와. 이 관략근에 힘을 줄 수도 없어. 똥이 나온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연필로 필기도구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바로 도망갔지. 바로 뛰어나. 교수님이 아마 되게 황당했을 텐데. 근데 걱정되는 건 이제 내가 달려나가면서 분명히 똥냄새가 났을 거 아니야. 그냥 거기서 그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화장실 가서 이미 팬티도 이제 다 똥이 묻고 하니까 팬티 다 버리고 휴지 갖고 대충 씻은 다음에 정말 우울한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가는데 내 몸 아픈 거 둘째 치고 학교에서 내 이미지에 대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그렇게 걱정하는 것도 또 길게 가지고 버스에서도 또 난리가 나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서도 또 못 참겠는 거야. 또 나가가지고 똥 싸고. 그게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장염이었더라고. 이제 저 1학년 친구들 중에 장염 걸렸다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은 장염 걸리면 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요새 장염, 애들이 말하는 장염은 그런 심한 장염이 아니래. 그냥 배 아프고 화장실 가서 설사하고 그 정도. 설사를 제어할 수 없는 정도의 장염을 걸려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라고. 아, 끔찍하다 진짜. 성인이 돼서 똥면서. 좋아하는 여자애가 없길 망설여서. 자, 가보자. 이것도 문제가 어떤 모양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림으로 보면서 한번 해보자. 이게 더할지 뺄지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해볼게. 세타와 3세타. 대신 오해 좀 하지 말아줘. 선생님이 세타를 이렇게 할 거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원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3세타를 이쪽으로 할 거야.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건 내가 표현한 이 크기를 믿지 말라고. 맞아? 이 크기 들어오면 3세타가 어떻게 여기까지 가겠냐? 세타, 2세타, 3세타. 한 요정도 되겠네. 3세타가. 근데 그걸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주겠다는 뜻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 궤로라면 3세타의 동경은 절대 여기가 될 수가 없어, 얘들아. 말이 안 돼. 어떻게 이렇게 생긴 걸 세배했는데 여기까지 오냐? 그냥 모양만 보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관계에 있는 두 동경을 표현하고 그 동경 중에 하나를 세타, 나머지 하나를 3세타로 표현을 해본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더할지 뺄지. 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빼는 게 좋을 것 같아? 더하는 게 유리하겠죠. 잘 봐. 3세타에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이 세타가 이 공간의 크기랑 같을 거야. 그러니까 3세타에서 세타만큼은 더 진행해주면 그 동경을 여기다 끌어올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빼는 선택을 한다고 해볼까? 누군가가 3세타에서 세타만큼 이만큼을 빼다 붙여볼게. 빼면 이만큼으로 이게 뭔 줄 알아. 맞아? 그리고 하나만 더 볼래? 함정이 있다? 이것도 센스 문제인데 잘 들어봐. 하필 작은 세타가 아주 작은 예각도 아니고 한참 45도를 넘어간 예각도 아니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 정도를 세타로 잡아. 이게 45도보다 작은 건지 큰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럼 이 녀석의 대칭관계에 있는 3세타는 이쪽으로 놓이게 되겠지? 맞아? 이렇게 3세타가 놓이게 될 거야. 근데 이렇게 잡아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지? 빼서 내가 축에 걸쳐있는 동경을 만들지 더했을 때 축에 걸쳐져 있는 동경이 만들어진지를 확실하게 판단을 못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대충해버리면 이거하고 이거니까 빼면 되겠구나. 누가 여기하고 여기가 같다고 얘기를 하나? 안 그래. 맞아? 여기하고 같은 건 어디냐? 여기야.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거의 뭐 45도처럼 보이니까 자꾸 이게 다 같은 것처럼 착각이 된다는 거지. 하나 더 있어. y는 x 대칭할 때도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엄청나게 작은 예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었었던 건데 여기다가 세타를 표현하는데 꼭 여기하고 여기 중간 정도로 세타를 표현 이유를 몰라.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그럼 y는 x 대칭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애매하게 이거 3세타로 친다는 거. 그럼 지금 문제가 말하는 각은 이 각이 같다는 표현이었을 텐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얘 같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더해서 빼서 내가 원하는 축에 걸쳐진 각을 정확하게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표현할 거면 확실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예각이나 굳이 표현할 거면 조금 더 확실하게 큰 예각을 표현해 주는 게 낫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더해주면 되겠어. 더해주면 3세타와 세타라는 동경을 더하면 그 동경이 어디로 옮겨진다고? 이쪽 표현해볼까? 회전 걸어주자. 그리고 표현해주자. 몇 도? 270도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4세타가 N이니까 세타는 90에 플러스 4, 6에 24 뭐야? 4, 6에 24 4, 7에 28 이거니? 호도법으로 문제가 뭔데? 파이로 해야 되니까 호도법. 그래 이제 호도법을 하자 그러면. 그래 호도법을 합시다. 그러면 2n 파이에다가 플러스 저기 몇 파이? 2분의 3파이 270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타는 4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4분의 2의 파이니까 2분의 n파이 더하기 4로 나눠주게 되면 8분의 3파이. 아예 계산하기 편하게 통분까지 해버릴까? 8분의 4n 파이 더하기 3파이니까 4n 더하기 3파이.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세타가 되는 거야. 그리고 n자리는 당연히 정수가 들어가면 되는 걸 테고. 그런데 세타에 들어갈 수 있는 각의 범위가 0하고 180도 사이가 돼야 된대. 이 조건 지켜야 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제 정수 집어넣어서 정수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세타 중에 이 범위에 있는 걸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어차피 답은 무궁무진해. 엄청나게 많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답 중에 이 범위에 있는 제한된 범위에 있는 답만 골라달라는 얘기였을 테니까. n자리에 음수 넣는 건 어때? 음의 정수 넣게 되면 이거 음의 극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음의 정수를 넣어서 절대 이 범위에 있는 정답을 만들 수 없다는 거 눈치챘을 테고 0 넣었을 때 정답. 1 넣었을 때는 정답. 8분의 8파이까지는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었어? 2 넣었을 때는 그때부터 안 되겠죠. 이 왼쪽 부분이나 이 오른쪽 부분에 훨씬 더 많은 정답이 대기하고 있겠지만 주어진 범위 내에 만족하는 세타는 이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꼭 부탁할게. 두 동경의 위치는 덧셈이나 뺄셈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덧셈이나 뺄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주라고. 그 정도까지 안 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리고 그게 안 될 리가 없어. x축대칭, y축대칭, 뭐 원점대칭 같은 방향 아니면 뭐 y는 x대칭, y는 마이너스 x대칭이 되는 동경을 표현해 놓고 더하면 축에 걸칠지 빼면 축에 걸쳐질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봐.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대신 그렇게 축에 걸친 각을 만들고 난 뒤에도 항상 앞으로 우리가 쓰게 되는 모든 각들의 표현은 일반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64페이지 볼까? (343번) 시작해보세요. 기습 퀴즈 한번 넣을까? 기습 퀴즈. 수아야, 부침볼 코의 길이? R세타 좋아. 나경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세타인데 그냥 R이 아닌데? R? 이거 공식이야. 외워야 돼.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에다가 R세타 하나를 후의 길이로 표현해도 되는 거고, 대신 이때 사용해야 되는 세타는 라디오 단위의 각일 때만 적용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쉬프트도 안 눌렀을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오. 자, 뭐부터 찾아야 될까 이거? 호의 길이. 호의 길이부터. 아니면 이거 다 천천히 적어놓고 시작해도 돼. 근데 보니까 넓이가 나와 있는데 그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호의 길이가 얼마라는 걸? 3분의 4파이라는 거. 그런데 호의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랑 같아. 그러니까 세타가 얼마라는 거야? 세타도 3분의 4파이가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솔직히 풀 이유 없죠. 공식만 알고 있고 이 공식만 있으면 뭐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테니까. 다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 썼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고 문제를 푸는 것처럼 라디안 단위의 중심각이 나와 있을 때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것도 진짜 공식처럼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되는 시기 맞아.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한 문제만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까요? 347번 한번 시작해봐. 347번. 그리고 우리 금요일까지 숙제 미리 체크해놓으세요. 69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방금 개념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분명히 유형 문제 풀어주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부터 배웠던 내용들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많을 테니까 69페이지까지 풀어올 수 있도록 하고, 문제를 좀 넓은 시야로 봐. 지금 이 문제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최대최소 나오면 무조건 함수의 그래프 아니면 산술기하라고 얘기했거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을 하는 거야. 80이라고 하는 길이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을 해. 넓이를 표현한 다음에 그 표현된 넓이가 어떤 상황일 때 최대가 될지 최소가 될지 그걸 그래프로 해석할지 아니면 산술기하로 해석할지를 모양부터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맞아? 선생님 말했잖아. 최대 최소.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 아니면 산술기야. 맞지? 자, 시켜보자. 둘레가 얼마라고? 80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길이는 해볼까? 여기를 세타를 했을 때 이 길이 뭐가 되는 거지? R세타가 되는 거죠? 맞니? 그래서 둘레 80 써먹어 볼까? R 몇 개랑? 두 개랑 R세타까지 더한 결과가 얼마가 되게? 80이 되게. 됐어? 내가 최대 최소를 누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식을 표현해 봐야 된다고? 부채꼴에? 뭐가 최대일 때를 물어보고 있어 지금. 그럼 넓이 써야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이 뭔데?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로 진행하는 거 맞아?
맞아?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L이야 지금. 그럼 여기서 L이 누구랑 같은 거야? 80 마이너스 2R이랑 같은 거죠. 아, 2분의 1 R에 80 마이너스 2R이 되는 거구나. 이게 몇 참수식이지? 이거 넓이 표현식맞니 얘들아? 맞아? 그 넓이 표현식이 R에 대한 2차함수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고 어디로 볼까? 그럼 표준형 만들어서 이 지점이 R이 얼마일 때 얼마가 나오는지 찾아보면 되는 거 맞나? 그렇게 해서 최대 최소가 먼저 보여야 되는 거야. 부채꼴에 대한 내용인 건 맞지만 최대값,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는 항상 그래프 아니면 사설계로 가게 된다는 사실. 지금도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일 때라는 말이 나온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부채꼴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그래프든 사설계든 뭐든 할 거 아니야. 뭐 표현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푸냐. 여기까지 할 테니까 마무리를 한번 집에 가서 적어올 수 있도록 하고, 금요일날까지 해야 되는 과제들 좀 꼼꼼하게 해라. 이제 또 새로운 1년이 시작되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오늘 유형 문제 부족하게 풀어준 것 때문에 모르는 문제들 많은 건 금요일날 안녕.